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동훈이 오늘 아주 충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이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이 누구를 찾아뵙겠다는 건지, 자, 본인이 지난 12월 16일 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2달 만에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는 걸 사실상 선언한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짧게 적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본인이 책을 쓰고 있다? 자, 우리 국민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겁니까? 자,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이나 바람 앞에 등불과 같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백척간도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한동훈이 지금 곧 만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자, 본인이 지금 대선에 뛰어들겠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놓고, 현직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자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을 본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라고 했고, 자, 그리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줬던, 자, 그야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동훈이 당 대표까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정면에서, 바로 측면에서, 바로 뒤에서 비수를 꼽아댔던 그 인물로 보이는데, 자, 이자가 지금 찾아뵙겠다고 합니다. 자, 누가 한동훈을 이렇게 반깁니까? 누가 한동훈을 기다립니까? 자, 그러니까 이자는 지금 또 보수 진영에 완전히 분열자로서 들어와가지고 또 한 번 더 희적겠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 온 국민이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고 있고, 또 복귀를 위해서 국민들이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점점 높아가면서 50%가 이미 넘어섰고, 점점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자, 다음 주, 그 다음 주 3월 1일에는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스멀스멀 기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기껏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자, 그 이재명이나 찾아가고, 자, 개딸들이나 찾아가라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홍장훈이 적었다고 하는 그 메모, 그 메모에 자기 이름이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뭔가 이렇게 백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징계까지 거론했던 자가 바로 이자입니다. 자, 그러자 지금 한동훈의 후배인 검찰 내부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거기다가 공수처 검찰이 나서가지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자면 인간 사냥에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염치 엮기스리, 자, 얼굴에 철판 깔고 아주 조기 대선을 바라보고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자도 지금 정치병에 마취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때 이렇게 반짝거리고 뭐 인기 있다, 자, 가는 데마다 이렇게 곳곳에서 한동훈 이렇게 열광하고 한호고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거기 셀카 찍고 거기 사인해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마취가 돼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꿈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유명 가수들이 한때 반짝 인기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인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자, 그러니까 그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상한 약물 투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자도 지금 뭔가 이렇게 마취에 취해 있는 것 아닐까? 자, 한동훈은 지금 자유대한민국 보수를 갖다가 적게는 보수를 파기한 당사자로 보이고, 크게로 보면은 자유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에 맞서가지고 앞서가지고 싸워야 할 당사자가
안에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트로이 목마처럼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망친 자로 보이는데, 이 자가 지금 다시 들어와 가지고 다시 뛰겠다, 다시 찾아뵙겠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빠들이 있어 나누니까 거기에 지금 매몰돼 가지고,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왜 비상계엄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주의자들, 자, 이런 입신주의자들, 이런 출세주의자, 자, 이 같은 자들이 득세하라고 그렇게 만드는 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보면, 자, 이런 기회주의자들, 자, 이런 배신주의자들이 쫙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법원에서도, 공수처에서도, 국정원 안에서도, 언론계에서도, 사법부에서도 이렇게 반국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그들은 지금 자기 스스로가 절대 반국가 세력이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민주 이름으로, 때로는 노동자 이름으로, 때로는 민언연 이름으로, 또는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이름으로 각각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위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살라고 도망치거나 또는 배반하는 사람들, 이 자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했으면은, 자, 그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따져보고, 그걸 알아보고, 자세히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같이 동조를 해야 되는데, 바로 비상계엄이 터지자마자 국회로 찾아가가지고 이재명의 손을 잡았던 자가 바로 한동훈입니다. 자, 그때부터 한동훈은 자기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던, 그래서 윤석열 탄핵에 하려면은 192석이 이렇게 민주당인데, 자, 그러면 200석이 되려면 8석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8석이 가게 되면은 이렇게 탄핵에 이게 가결이 되면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192석을 갖고 있으니까 도저히 가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석이 합쳐야 되는데 무려 12석이 갔습니다. 자, 거기 기권하고 합치면 23석이 간 겁니다. 23석. 자, 이 23명이 동조해가지고 만들어낸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파괴. 자, 그리고 지금 범죄자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똑같은 염치 없는 똑같은 자들입니다. 자, 아니, 당사자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이재명은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로서 감옥에 가야 할 자인데, 자, 이 두 자가 지금 서로가 그 자리에 가겠다고, 자웅을 겨루겠다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누가 용인하겠습니까? 누가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한동훈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역사 인식이 전혀 없는 자, 자기 개인만을 생각하고 자기 개인의 입신 출세만을 생각하는 자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 한동훈이 주목받았던 것도 바로 본인이 국민의힘이나 또는 우파 진영에서 공격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자, 자기 개인이 공격받았을 때 그때 상대방에 대해서 최강욱이든 김어겸이든 이렇게 싸웠던 것이지, 자기 개인이 아니라 자기 소속되어 있는 진영에 공격받았을 때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에 구속되지 않았을 때 그때 분노를 하거나 그때 그 상황을 만들어 갖고 절대로 제대로 이렇게 구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도 제대로 이렇게 받지 못하게 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아닙니까? 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한동훈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밑에 있던 한동훈의 동기인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원석은 전주지검에 내려가서, 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요게 바로 한동훈의 생각이고 이원석 생각이 아니었을까. 자, 그러니 이재명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정교사, 성남FC 후원금 관련, 대장동, 백현동, 이대, 자, 전부 다 뭉쳐가지고 올리니까 하나 가지고 인정된다라고 했지만
유창훈은 그러나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 없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뭉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만 봐줘도 전부 다 봐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당시도 한동훈이 책임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면이 오게 된 것도 한동훈이고, 그리고 한동훈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켰을 때, 자, 자기 인생의 화양연화, 자, 최고의 절정기다 이랬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는 계속 지금 자숙하고 앞으로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하고, 자, 평생 대한민국 국가와 대한민국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자가 또 책을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사인해 주려고 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한동훈 이렇게 바람에 열기에, 그리고 거기 일부 따라다니는 말하자면 돈벌이 세력들, 요 세력들하고 이해가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자,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은 최근에 만난 인물들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자, 유인태, 김종인, 조갑재, 정말로 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요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진중근 또 김경률 등등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자, 이자는 보수가 아닙니다. 자, 김경률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자, 김건희 여사 보고 마리 앙뚜아네트 비교했는 당사자. 그래서 국민들이, 보수 국민들이 김경률 내쳐라, 잘라라 해도 자, 잘랐습니까? 안 잘랐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자, 그래서 김경률 등등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자는 보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자가 무슨 보수입니까? 자기 이익에 충실한 사람이지. 자, 이자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자, 또 분탕질하고 천만의 말씀. 자, 이 보수 진영에 다시 돌아 가지고 뭐 또 분탕질 하려고? 말도 안 된다. 택도 없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옳시다.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국민에 의해서, 반드시 역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